2001년 저하고 같이 같은 해에 저보다 그때 한 달 정도 앞서서 누리글에 헌신을 해서 지금 나이가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 아빠고요. 지금까지 헌신한 그 누리글 김석연 박사님의 연구 분야의 가장 그 정통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임현빈 간사님은 현장 그 선교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가서 실제적인 그 언어는 있지만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종족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KD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네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지, 차에서 내려서도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오지에 잿방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사는데요. 어떤 남자가 태어나면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숫자를 못 세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기둥에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도끼를 찍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10개가 넘어가니까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10개 미만은 세는데 그런 미개한 그 종족들에게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어리석고 무지했던 백성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만드셨다는 그 예민정신과 그 하늘의 귀한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김성 교수님께 고스란히 이어져서 또 우리 임인빈 간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김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필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글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를 다 좀 읽기는 좀 그렇고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네, 고 김석연 박사님을 그리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김석연 박사님을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평생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분이 저를 불러서가 아니고 제가 그분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존경하고. 그런데 서두에 있는 것처럼 그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의 그 이야기가 늘 제가 저희 아버님께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그 허준 선생이 스승으로부터 한의학을 공부할 때 약방 근처에는 오지 못하게 하고 6년 반이라는 시간을 약탕기에 불 조절하는 것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에다가 불 조절하는 것만 가르칠 때 6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갈 때 이 제자는 불평 없이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그래서 훗날 이렇게 동양 최고의 의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지금도 그 지침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뭐 허준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저희 스승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간략하게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김석연 박사님을 저희 스승으로, 평생의 스승으로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빨래해드리고요, 식사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시면 뭐가 필요하신가 옆에서 보다가 물이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러면 물 떠다 드리고, 또 식사가 뭐가 먹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고, 그렇게 제가 한 7년 가까이 저도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강의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앉아있을 때 가장 저와 가까운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장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나 이 훈민정음 세종대왕 그 연구에 이분이 몰두해 계셨냐면, 어느 해인가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되는데 갔더니 이를 뽑아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연구하는 시간을 그만큼 잃어버릴까봐 이분이 생리를 그냥 뽑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그분의 그 열정이 하늘에 닿아서 어느 날은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가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식탁 너머가 정원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에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현원을 하셨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 하셨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 얘기를 교회에서 이제 하면은 이상하게 듣는데, 그만큼 이분이 거기에 온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정말 가장 제가 그분을 저의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 2003년 코나의 그 세계적인 YM이라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분은 미국에서 10대 지도자에 들 만큼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신데요. 그 센터에서 누리글 강습을 2주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어느 학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또 하나는 그 한국어, 열강대학교에 있는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강의하시던 첫날이 제가 기억하기로 7월 6일입니다. 2003년 7월 6일인데요. 그때 이분이 강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소년의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임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글 전도사로서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아다니시면서 한글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2003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그 한글 학교, 어느 남미 쪽 어디였다고 해요. 거기 가서 한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강의 시작하기 직전에 한 10살 먹은 어린 소년이 한국아인데 와가지고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 내 목걸이에 있는 이름이 한글로 써 있는데 자기는 이 이름을 알고 싶다고, 그런데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선생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내일 너는 네 이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마미 이러고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뛰어오더니 와락 끈안으면서 내 이름을 이제 알았어요. 어저께 배웠어요. 내 이름은 김아무개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 김성현 선생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그 강의를 하시면서 감정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분의 그 눈물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가. 그때가 연세가 제가 기억하기로 75세 정도 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누리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세종학이라고 하는 일에 몰두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그때 그 해가 연구하신 지 30년 되는 해였거든요. 공교롭게도 2003년 6월 28일 코나에 저희가 도착했는데, 그날이 연구 시작한 지 30년 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학생의 어린아이의 얘기를 하면서 많이 눈물을 지으셨고,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거는 이분이 1928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일제를 겪으시고 또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6.25 전쟁 때 22일 동안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하셨던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다 실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그 애환과 회한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잃었던 서러움과, 나라를 찾자마자 남북으로 갈려져가지고 그 피난길에서 어떤 때는 괴뢰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러고요, 또 조금 가다 보면 북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농축된 그 어린아이의 입양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소년의 모습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 어떤 아픔들이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평생을 저렇게 저희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욱더 선생님이 손발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 나오시면 거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셔서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지, 누가 밥을 먹여주는지, 그런 걸 늘 걱정하셨어야 했어요. 그 누구도 한국에 나오면 이분을 환영을 하거나, 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 일에 관계된 분들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을 때 제가 나서서 운전하고요, 비서도 됐다가 또 그 노비처럼 일도 했다가,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재작년, 지금 2013년 12월 어느 날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떤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희 선생님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을 계속 그 그림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김 박사님 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미국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허리를 다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제가 그냥 떠올라서 이렇게 전화를 드려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2014년이죠. 13년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한 1년 전, 한 6개월 전쯤에 다니러 갔습니다. 버팔로에 가서 저를 보자마자 저희 선생님께서는 하신, 저 이따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몰라볼 정도로 많이 말라가지고 식사를 못하시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누리굴에 대한 또 이 훈민정음에 대한 이 일들을 누가 얼마만큼 같이 이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 얘기가 기적이 갈아주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선생님께 해드린 마지막 저의 봉사는 선생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역시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이상한 꿈을 꿔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일주기 저희가 맡게 됐는데 여러 당시 그 누리글 이사로 계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테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가경 선생님, 그 김석연 선생님의 부군 되시는 조가경 선생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요. 뉴욕 주립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이 7월 3일에 한국에 오십니다. 근데 여기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고, 또 김석연 선생님의 일주기를 추억하고 기념하고 함께해준 여러분들에 대한 글도 써주셔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7월 3일 날 아마 오셔서 철학자 회의에 서울대학교 초청을 오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인이 세상 뜨고 나니까 덩그란 집에 혼자 계시려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방학이래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너무나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국으로 자꾸 향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한 반은 마음이 한국에 와서 나머지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조금 갖게 된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을 꼭 잊지 말고 해달라고 하셨고 여기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긴 이야기는 뭐 다 못하겠지만 우리 선생님의 그런 그 열정과 그분의 얼과 또 그분의 영혼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또 이어져서 또 이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의 그 확립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셨던 위대한 이 일들이 대를 이어서 꽃을 피울 것을 믿고 무엇보다도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화 국민위원회가 발족이 된 거에 대해서 이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늘에 계신 김석연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